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4단계 확장 사업이 7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초로 국제 여객 5천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 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3위 규모로 연간 여객 처리 능력은 1억 6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2위 수준의 항공 화물 물류 규모 구축과 함께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패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무려 4조 8천억 원의 예산 투입을 투입한 결과로서 세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를 모르고 처음 인천공항을 방문한 독일의 저명한 경제 전문 기자 그레테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독일의 경제 전문 기자 그레테 슈타인입니다. 아시아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저는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경제적 역량을 조망하는 대규모 기획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한국, 반도체 몇 개 만들고 K-팝으로 돈 버는 나라 아니겠어요? 제가 평소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자주 하던 말입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알지만 그 영향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처럼 전통적인 경제 강국 사이에 낀 보조적인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취재 준비 과정에서도 제 관심은 일본과 중국에 집중되었습니다. 일본은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경제 모델을 보여주는 나라였고,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급격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취재를 위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히 승객과 화물을 이동시키는 시설을 넘어 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라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 나을 게 뭐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떠올랐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유럽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로 연간 약 7천만 명의 승객을 처리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공항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늘 만족스러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최근 몇 년간 환경을 고려한 운영 방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도입했고, 공항 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인천공항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독일 공항과 비교해 크게 다를 게 있을까? 저는 출국 준비를 하며 이런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출국 당일,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널찍한 터미널과 체계적인 동선, 그리고 자동화된 체크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지 라는 자부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해 읽은 보고서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이 단순히 승객의 이동을 돕는 공간을 넘어 글로벌 항공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멋지게 써놨지만 실제로 얼마나 다를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고 터미널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외관과 빛나는 유리창, 그리고 널찍한 공간이 첫인상을 주었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깔끔하군요. 하지만 공항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러나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를 둘러보면서 저는 점차 이곳이 단순히 깔끔한 공항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동화된 체크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승객들이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스스로 체크인과 수화물 처리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여기서는 더 매끄럽고 직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효율적이긴 하군요. 하지만 이 정도는 이미 유럽 공항에서도 곧 표준화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공항 곳곳에 배치된 디지털 안내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들은 단순히 비행 일정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기상 정보, 연결, 교통편, 터미널 내 주요 시설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정보를 표시해 외국인 승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 접근성은 확실히 뛰어나군요. 독일 공항에도 이런 통합적인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속으로 아직까지는 특별히 독일 공항과 비교해 놀랄 만한 점은 없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항 중심부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스크린이 제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스크린에서는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이라는 문구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비전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단순히 터미널과 활주로를 확장하는 것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기술 도입, 스마트 운영 시스템, 연간 1억 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는 목표 등 글로벌 항공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조차 연간 약 7천만 명의 승객을 처리하는데 그칩니다. 그런데 1억 명이라니요? 공항 관계자가 다가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번 확장 사업은 단순히 공간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고 디지털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인천공항은 글로벌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독일 공항들과 인천공항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친환경 정책과 자동화 기술 도입에 힘쓰고 있지만 인천공항은 이미 한 발 앞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공항 전력의 상당 부분을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고 공항 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했다는 점은 제가 독일에서도 보지 못한 진보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점차 이곳이 단순히 승객들을 이동시키는 공간을 넘어 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플랫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한국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보여주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공항 하나가 특별한 걸까? 이 의문을 품은 채 저는 다음 일정으로 예정된 한국 기술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본 것들이 단순히 보여주기식이었는지 아니면 한국이 진정한 혁신 국가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경험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 하나가 이렇게 훌륭하다고 해서 한국 전체가 이 수준일 거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품은 채 저는 공항 근처에서 열리는 한국 기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과 그 기술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스마트 도시, 친환경 기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는 제가 독일에서 자주 접했던 경제 이슈와도 맞닿아 있어 흥미를 느꼈습니다. 세미나장에 도착하자 그 규모와 분위기에 먼저 놀랐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발표 자료들, 기술 체험 부스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참석자들의 활기찬 모습은 마치 글로벌 컨퍼런스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세미나는 3가지 주요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 도시와 지속 가능성, 스마트 공항 운영 기술의 미래, 글로벌 물류와 디지털 전환. 저는 그 중에서도 2번째 세션에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본 혁신이 과연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홍보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션의 첫 발표는 인천공항의 스마트 운영 기술을 개발한 한국 기술회사 대표의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과 그로 인한 효율성 증가를 데이터로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스마트 시스템은 승객 대기 시간을 평균 30% 단축하고 항공기 착륙부터 출발까지의 과정을 최적화해 연간 약 2천억 원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첨단 기술 도입 덕분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떠올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항 중 하나로 꼽히지만 승객 대기 시간이나 비용 절감과 관련된 데이터는 인천공항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인천공항이 탄소 중립을 목표로 도입한 친환경 기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공항 내 모든 전력의 30% 이상을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고 활주로 조명과 공항 내 차량을 모두 전기 에너지로 전환했다는 사실은 제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공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승객들에게 더 나은 환경 경험을 제공합니다. 발표자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저는 또다시 인천공항과 독일공항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도 공항 친환경 정책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모델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지 명확히 알고 있군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기술 체험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 화물 관리 시스템 시뮬레이션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물류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제한하고 화물 이동의 정확성을 크게 높이는 기술이었습니다. 부스 담당자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나요?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유사한 시도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물류 효율성을 이렇게 상세히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시스템은 처음 보네요. 이 경험은 제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일은 물류와 제조의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은 그 강점을 기술적으로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보지 않았을까? 이 작은 나라가 보여준 혁신과 실행력은 유럽에서조차 보기 힘든 수준인데,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몇몇 성공 사례에 불과한 건 아닐까? 한국의 전체적인 경제와 사회가 이 정도 수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 저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남은 취재 일정에서 한국 경제의 다른 면모를 더 깊이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미나와 기술 체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실행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한국 경제의 실체를 보여주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일부 성공 사례에 불과한 걸까? 이런 생각을 품은 채 저는 서울의 한 경제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위해 이동했습니다. 인터뷰 장소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스타트업 지원 센터였습니다. 이곳은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기술로 실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국의 에너지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묻자 인터뷰를 맡은 경제 전문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를 현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머뭇거리지 않죠. 특히 정부와 민간의 협력 구조가 매우 탄탄합니다. 필요할 때 즉시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 속도는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의 말은 제가 독일에서 느껴온 현실과 크게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독일에서도 기술 혁신은 활발히 논의되지만 관료주의적 절차와 느린 의사결정 과정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민첩성과 실행력은 분명 독일이 배우고 싶어 할 부분이었습니다. 인터뷰 후 저는 그날의 마지막 취재 일정으로 한국의 스마트 시티 모델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 도시는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구축한 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결합한 대표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도시에 들어서자 첫눈에 이곳이 일반적인 도시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물들은 모두 에너지 절약 설계를 기반으로 지어졌으며 거리를 다니는 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차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공공, 전기차 충전소는 이 도시가 친환경 정책을 실천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시티 운영 매니저와의 짧은 대화는
이 도시의 철학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낭비를 줄이고 교통 혼잡을 예측해 시민들에게 최적의 경로를 제안합니다. 환경과 편리함을 모두 고려한 도시 설계가 목표입니다. 매니저의 설명을 들으며 도시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우연히 만난 한 시민과의 짧은 대화가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도시에서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이런 환경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전기차 충전도 어렵지 않고 데이터 기반 교통 시스템 덕분에 시간 낭비가 줄었죠. 이런 편리함이 없으면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아요. 그의 말은 한국이 기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에서 많은 논의와 계획만 무성했던 기술 혁신이 이곳에서는 이미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질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도시와 같은 성공 사례가 한국의 전부일까? 아니면 단지 일부 도시와 특정 프로젝트에 국한된 이야기일까? 그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저는 한국을 단순히 몇몇 산업에서 성공한 나라로 치부했지만 오늘 본 스마트 시티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이 과장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진정한 혁신 국가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더 깊이 파헤쳐 보자. 그렇게 저는 남은 일정 동안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더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탐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하며 한국 경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제 여정은 첨단 기술 세미나, 스마트 시티 탐방, 그리고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점점 더 깊은 통찰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작은 경제국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선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환경을 고려한 운영 방식을 통해 제가 알고 있던 공항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독일 공항보다 조금 더 깔끔하고 세련된 곳이라는 생각에 그쳤지만 공항의 태양광 발전 시설과 탄소 배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한국이 단순히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첨단 기술 세미나와 스마트 시티에서 본 한국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기술의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지만 진정으로 저를 사로잡은 것은 한국이 이 기술들을 사람들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차량이 전기차와 수소차로 이루어지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도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은 독일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진보였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시민과 나눈 짧은 대화는 이 모든 것을 더욱 실감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를 이야기하며 이제는 이런 환경이 없으면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완벽한 나라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와의 인터뷰, 그리고 현지에서 느낀 몇 가지 요소들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집중과 빠른 실행력이 때로는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꾸준히 해결해 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독일은 종종 기술력을 자랑하며 자신감을 드러내지만 기술을 현실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점에서
한국은 한 발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논의만 무성했던 주제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 한국은 그저 반도체와 K-팝으로 대표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나라가 기술과 실행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진 혁신의 중심지로 보입니다. 인천공항의 확장 사업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항공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려는 야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기술과 환경을 융합해 더 나은 도시를 설계하는 한국의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하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이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의 삶과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달려 있다. 이제 저는 독일로 돌아가면 이 모든 이야기를 기사로 써 많은 독자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낼 생각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가능성을 창조하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나라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인천공항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깔끔한 공항 정도로만 생각했던 이곳이 이제는 저에게 한국의 비전과 가능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감탄과 도전 의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한국이 선두에 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처럼 혁신의 가능성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니까.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